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이후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에만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1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 가까이 팔아치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월간 최대 순유출 규모는 2020년 3월에 110억 4천만 달러였는데 이 기록까지 넘은 겁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의 배경으로 높은 환율에 따른 환차손 우려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주가가 오르더라도 환율 변동으로 실제 수익이 줄어들거나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국 주식을 매도하고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도 또 다른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용거래 이용자 등 이른바 B2 규모는 약 33조 원 수준까지 불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될 경우 대규모 반대 매매가 촉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담보 부족을 이유로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지수가 급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자금 이탈과 맞물릴 경우 시장 충격이 더욱 커지면서 연쇄적인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B2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가운데 반대 매매가 2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위탁 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금액은 77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코스피가 2200선까지 밀렸던 지난 2023년 10월 24일 이후 최대 규모로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6.5%를 기록했습니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보유 현금 없이 주식을 매수한 뒤 결제일인 이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초단기 레버리지 거래입니다.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강제로 청산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합니다. 미수거래를 한 투자자들이 결제기한 내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다음 거래일에 대규모 강제 청산이 발생한 겁니다. 금융투자협회는 미수거래의 반대매매만 집계하고 있어 신용거래용자 반대매매까지 포함할 경우 반대매매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6일 기준 증권사 신용거래용자 잔액은 32조 7,899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조단위 순매도에 나선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만 대규모 매수에 나서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취약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B2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상황에서 증시가 추가 하락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미수거래와 신용거래가 연쇄적인 반대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시장에서 개인 자금만으로 주가를 방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밀릴 경우 강제 청산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낙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급격히 커지고 증시 변동성도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오늘 9일 중동발 리스크와 외국인들의 연이은 투매로 오전 9시 6분께 코스피 200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조 3,710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은 8,351억 원, 기관은 5,562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증시가 장기 하락 국면에 들어설 경우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을 이용해 투자한 개인들의 계좌에서는 반대 매매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투자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 상황에서 추가 하락이 이어질 경우 시장 전반의 매도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5일 기준 KB국민 신한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개인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40조 7,22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월 말 39조 4,249억 원에서 약 닷새 만에 1조 2,979억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보면 사흘 만에 약 1조 3천억 원이 증가한 겁니다. 특히 문제는 과도한 B2가 시장 하락을 더욱 증폭시키는 구조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증시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을 이용한 계좌에서 반대 매매가 대거 발생하게 되고 이는 추가 매도 물량을 유발해 지수를 다시 끌어내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레버리지 투자까지 겹치면 시장 충격이 빠르게 확대되며 단기간에 증시가 급락하는 패닉 장세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B2 규모가 33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어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환율 상승과 글로벌 자금 이동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달러 자산의 매력이 커졌고 미국 금리와 기술주 중심의 시장 환경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자금이 미국 증시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한국 증시의 성장성이 제한적이라는 인식과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외국인 매도세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만 시장을 떠받치는 구조가 형성될 경우입니다. 개인 투자자 상당수가 신용융자나 미수거래 등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하고 있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대규모 반대 매매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증시가 하락 국면에 들어갈 경우 담보 비율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연쇄적인 강제 청산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시장 하락을 더욱 가속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빠진 시장에서 개인 자금만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이 단기 투기적 흐름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작은 악재에도 급격한 변동성이 발생하는 취약한 상승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일 오전 0시께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하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가 금융시장으로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사상 최대치를 찍은 비트로 인해 대규모 반대 매매가 속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 예탁증권담보융자액은 잔액은 26조 3,619억 원으로 한 달 새 2,376억 원 증가한 상황입니다. 반대 매매는 투자자가 신용융자나 담보대출로 매수한 주식의 담보 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졌을 때 증권사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강제 청산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반대 매매의 핵심은 채권 회수기 때문에 주문 집행의 우선순위는 속도에 맞춰져 있어 담보 비율을 맞추지 못한 투자자의 경우 반대 매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들은 대부분 시장가 주문 또는 최우선 매도가 기반 주문 방식으로 청산을 진행하는데 빠르게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호가가 두터운 종목에서는 큰 가격 하락 없이 주문이 체결될 수 있지만 호가가 얇고 매수세가 약한 종목에서는 하방 압력이 커지며 주가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가 급락이 또 다른 계좌의 담보 부족을 유발해 추가 반대 매매를 촉발하는 연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매도 압력과 유동성 부족이 결합될 경우 체결 가격이 하한가 근처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율도 비상입니다. 환율 상승은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도 커지며 주식 채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됩니다. 기업의 달러 부채 상환 부담과 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고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당국 개입이 늘면 외환 보유액 감소 압력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수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로 대출받은 자영업자 20명 중 1명은 빚을 제때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6만 6,5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자 332만 8,347명 중 5%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개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이들을 말합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개월 이상 대출 성환을 연체한 차주를 뜻하는데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20명 중 1명은 3개월 넘게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불이행자 수는 최근 5년 사이 무려 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5만 1,045명에서 2024년 15만 5,060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후 금리가 상승하면서 초저금리로 대출받았던 사업자들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은행에서는 전체 개인 사업자 대출 차주 수는 약 10% 줄어든 반면 금융채무 불이행 차주 수는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차주 10명 중 1명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나타났는데 채무 불이행이 지속될 경우 은행권의 건전성 위기로 확산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채무 불이행이 급증하면 금융권 부실이 확대되고 대출 축소로 실물 경제, 자금 경색이 발생합니다. 소비 고용 위축이 겹치면 경기 침체와 금융 위기로 번질 위험이 커지는데 이는 카드 연체 등 연쇄 부실로 금융 시스템 전반 리스크가 증폭되고 결국 구조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내 자영업자들의 가계대출이 평균적으로 소득보다 3.4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343.8%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말 자영업자 전체 가계대출은 1072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는 국내 고용과 내수 소비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만큼 과도한 부채 부담이 현실화될 경우 연쇄적인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 부담과 매출 부진이 동시에 지속되면 채무 상환 능력이 약화하면서 금융권 연체율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는 곧 이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건전성 악화와 신용경색 리스크를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담보 및 변동금리 구조에 묶여 있다는 점에서 자산 가격 조정이나 금리 재상승 국면이 나타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에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 부문의 구조적 위축은 소비와 고용을 동시에 압박합니다. 폐업 증가와 소득 감소는 가계 소비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내수 둔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성장률 하방 압력과 함께 세수 감소, 지역경제 침체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시 경제 차원의 관리가 요구됩니다. 또 취약 차주에 대한 선별적 채무 재조정과 고정금리 전환 지원, 업종 재편 및 폐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